이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이런 검찰 독재에 싸워서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공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 지금 현재 이 공천 시스템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천 과정에서 유념해서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지난번 혁신위에서 제기했던 하위 10%뭐 감점 그 비율 그것도 반영을 하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득표율을 엄밀히 계산해서 이게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24만 표라는 그 표로 이제 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다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대선 때 지역마다 당원들 의견을 당무 감사를 해보면 압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를 쳐박아 놓고 제대로 유세도 안 하고 현수막도 제대로 안 걸고 민주당 담당 그렇죠. 관계자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충 하고 당원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지역구는 딱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나오죠. 득표율 계산해서 감표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가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 되는 게 다음 총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공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정말 제가 불출마 선언까지 한 이유도 이번에 이재명이 지면은 정치를 그만두자 이런 각오로 싸웁시다. 나부터 그래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고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도 48개 서울 지역 지역위원장 중에 제 사무실 와서 도와준 게 한다면 10명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같은 민주당인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말 아무리 송영길이 싫더라도 공식 후보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공식성의 그러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민주당의 전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최근에 또 뭐 그 대표님 책이나 발언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또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네,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윤영찬 의원께서 저를 뭐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뭐 당대표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또 얘기하셨잖아요. 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제 지역구도 어찌되건 이재명 후보가 이 국회 입성하는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로서는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머리에 쇠망치로 맞아가면서 다리 부러져 가면서 감고 오셨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선거는 후보자가 90% 이상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도 후보자와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셨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금방 말한 대로 이런 사기 범죄들 왜 가습기 이런 문제 해결 못했냐? 세월호 뭐 해결을처럼 했지만. 문재인 이제 5년 동안 세월호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5년 동안 뭐 했냐? 그렇죠. 윤석열이만 그냥 총장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가습기도 해결 안 되고. 그다음에 백신 피해자들 왜 해결 못하고 있느냐? 왜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하나 속 시원하게 못하고 홍남기한테 끌려다녔느냐? 이런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윤석열만 비판하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윤영찬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길바닥에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정도까지 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고 민주당 관계자인데 대선에 승복하지 않고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돕지도 않고 안 했다.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거 반성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이번 공천 과정에 정확히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표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당원들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때 뭐 했는지. 내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 들었네. 구의원 시의원이 열심히 유세차 이재명 후보를 했더니 위원장이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열심히 뛰냐 나서냐고 질책을 받았다는 의원들도 있어요. 황당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에 오면 싹 사라져버리고 먼저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그 알리바이용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작 오면은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랐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야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금만 더 했으면 0.7%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패배의 원인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영업시간 제한만 확 풀어버렸어도 네, 그랬었죠. 해결되고 재난지원금도 네. 딱 홍당기만 해임시켰어도 게임이 끝났죠. 아니면 뭐 진짜 좀 아쉽긴 하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서 책임 물어서 그때 좀 나가게 했어도 또 해결될 수 있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고만 있었어도 네, 그것도 있었고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돌이켜보자 그래서 제가 자기 반성적 요소를 집어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책임 떠넘기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도 책임진다 그랬고 그렇죠. 나도 네, 책임져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반성해 보자 이런 취지다. 이런. 알겠습니다. 에휴, 참 이게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고 또 시장 선거 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니 그 서울시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보다. 네. 근데도 5명도 안 되는 사람 모아서 지원해주고 이랬다면 정말 힘들게 싸웠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외롭게 싸웠습니다. 정말 우리 너무- 일반 적극 당원들의 힘으로 제가 버텼지 뭐 힘들었어요. 정말 의리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